AI 시대 살아남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시 학생이 된 자만이 앞서간다. 세상이 폭발하듯 바뀌고 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걸으면서, 운전하면서, 혹은 밤에 눈 감고 누워서 들어주셔도 좋아요. 오늘 이 내용은 그냥 흘려 듣기엔 좀 아까운 이야기예요. 한 번쯤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해요. 자, 시작할게요. 세상은 지금 조용히 바뀌는 게 아닙니다. 폭발하듯 바뀌고 있어요. 어제 익숙했던 기술이 오늘은 낡아 보이고, 오늘 배운 상식이 내일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죠?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분명히 뭔가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왜 자꾸 뒤처지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학력 하나, 경력 하나, 자격증 몇 장이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었거든요. 한번 배워두면 꽤 오래 써먹을 수 있었어요. 기술이 바뀌어도 시장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매일 새로 학습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시대예요. 변화가 사람의 속도를 이미 앞질러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AI가 있어요. 챕터 1 AI는 도구가 아니라 선생님이다. 많은 분들이 AI를 아직도 착각하고 계세요. 문서 정리해주고, 글 써주고, 그림 만들어주고, 편리한 비서 정도로 여기시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AI는 분명 그런 기능을 해줘요. 보고서 초안을 잡아주고, 이메일을 다듬어주고, 번역을 해주고, 이런 편의 기능만 해도 이미 엄청난 가치가 있죠. 근데요, 그 정도로만 보면 AI의 본질을 절반도 못 보는 거거든요.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AI는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학습 체계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수억 개의 텍스트를 학습하고 수십 개의 언어를 동시에 처리하고 수천 개 분야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존재예요. 사람이 평생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을 AI는 몇 초 만에 처리해요. 그러니 우리는 AI를 도구로만 대할 게 아니라 선생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AI는 나보다 나를 더 잘 비춰주거든요.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내가 어디서 막히는지, 내가 얼마나 얕게 생각하고 있는지 AI는 정직하게 드러내줘요. 사람은 종종 자기 수준을 스스로 과대평가하잖아요. 이미 아는 것 같고, 이미 충분한 것 같고, 더 배울 필요 없다고 착각해요. 그 착각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멈추게 하거든요. 근데 AI는 그 착각을 가차없이 깨버려요. 질문이 얕으면 얕다고 답하고, 구조가 흐리면 흐리다고 보여주고, 논리가 부족하면 곧장 티가 나요. 마치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분야를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게 불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성장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선생님이에요. 편하게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끌고 가는 존재.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 실력을 키우는 말로 나를 흔드는 존재. AI는 그런 면에서 아주 강한 선생입니다. 챕터 2, 이 시대의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이 많아도 배우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시간이 부족해도 배우는 사람은 전진해요. 반대로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배우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거든요. 한 번 쉬어가면 뒤처지고, 두 번 멈추면 따라잡기 어렵고, 세 번 안일해지면 이미 경쟁에서 밀려요. 이게 공포 마케팅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2022년까지만 해도 AI는 먼 미래 이야기였어요. 2023년에 챗GPT가 터지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디자이너, 작가, 번역가, 코더, 마케터, 모든 직군에서 AI가 일부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한 달을 1년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게 과장처럼 들리시죠? 근데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신 차리고 보니 1년이 지나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 정신 차릴 틈도 없이 1년치 변화가 한 달 안에 밀려오는 시대거든요. 진화생물학의 붉은 여왕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나온 건데요.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는 모두가 있는 힘껏 뛰어야만 겨우 제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뒤로 밀려요. 지금 세상이 딱 그래요. 조금만 쉬어도 격차가 벌어져요. 남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남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배우고 빨리 적용하고 빨리 수정해야 해요. 완벽한 사람보다 빠르게 업데이트되는 사람이 더 강한 시대. 한 번의 승부로 끝나는 게임이 아니라 계속해서 버전 업되는 게임이거든요. 챕터 3 명함을 내려놓고 1학년이 되어라. 그렇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바로 태도예요. 지금 당장 명함부터 내려놓으세요. 당신이 과거에 어떤 직함을 가졌든, 어떤 경력을 쌓았든, 어떤 회사에 있었든 AI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인간 사회에서는 경력과 직함이 중요하죠. 근데 AI 시대의 학습 속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장식품이 돼버려요.
저도 이걸 느꼈어요. 뭔가 콘텐츠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AI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알던 방식이 얼마나 좁았는지 금방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더 설렜어요. 아직 배울 게 이렇게 많구나 싶었거든요. 중요한 건 현재의 태도거든요.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질문하고 있는가? 나는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야 해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AI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배우는 자만이 AI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1학년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겸손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1학년이 된다는 게 자존심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자존심을 세우라는 뜻이에요. 겉으로 잘난 척하는 자존심은 약해요. 금방 부서져요. 누군가 한마디만 해도 흔들리고 한 번 틀리면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해요. 하지만 배우는 자의 자존심은 강해요. 틀려도 다시 묻고 몰라도 다시 확인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해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결과가 아니라 성장에 두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강함이에요. AI 시대의 승자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초보의 민망함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에요. 챕터 4 AI를 선생님으로 쓰는 3가지 방법. 그렇다면 AI를 선생님으로 활용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을 바꿔야 해요. 대충 물어보면 대충 답이 와요.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묻는 사람은 막연한 결과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달라져요. 이 주제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줘. 이 계획의 약점을 찾아서 반박해줘. 이 내용을 실무 현장에 맞게 바꿔줘. 내 글의 논리 구조에서 빠진 게 뭔지 찾아줘.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답이 날카로워져요. 질문이 깊을수록 결과물의 질이 높아져요. AI는 거울이에요. 내 질문의 깊이를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래서 AI를 잘 쓰고 싶다면 먼저 좋은 질문을 던지는 연습을 해야 해요. 두 번째, 피드백을 받아야 해요. 한번 답받고 끝내면 안 돼요. 그 답을 다시 검토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받고 더 나은 버전으로 수정해야 해요. 이게 AI를 도구가 아닌 선생님으로 쓰는 방식이에요. 내가 쓴 기획안을 AI에게 보여주고 물어봐요. 이 기획서에서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이 어디야? 고객 입장에서 반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야? 이 안보다 더 나은 방향이 있을까? 이렇게 쓰면 AI는 단순한 생성 도구가 아니라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는 동료가 돼요. AI의 진짜 가치는 한 번의 정답에 있지 않아요. 반복적인 개선에 있거든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수정의 재료로 쓰는 능력, 그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해요. AI는 방향 없는 에너지를 정리해 줄 수는 있어도 삶의 목적 자체를 대신 정해주지는 못해요.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어떤 결과가 좋은 결과인지 스스로 정해야 해요. 목표가 선명할수록 AI는 더 강해집니다. 목표가 흐리면 AI는 그저 말 많은 기계가 돼요. 그러니 먼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AI를 붙여야 해요. 순서가 반대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AI를 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단순히 쓰는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갈려요. 챕터 C AI가 드러내는 인간의 본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AI가 모든 걸 대신할 것 같다는 착각이요. 아니에요. AI는 모든 걸 대신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간의 역할을 더 또렷하게 드러내줘요. 무엇이 인간의 몫이고 무엇이 기계의 몫인지 선을 그어주거든요. AI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리, 조합, 탐색, 초안 작성, 반복 작업. 이런 건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해요. 피곤해하지도 않고 감정 기복도 없이. 근데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무엇을 원하는지 정하는 일, 어떤 가치를 만들지 선택하는 일,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일, 맥락을 읽는 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판단하는 일, 그리고 책임지는 일. 이 영역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AI는 수십 가지 선택지를 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는 여전히 인간의 몫이에요. AI는 글을 써줄 수 있지만 그 글에 담길 진심은 사람이 넣어야 해요. AI는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 있지만 그 데이터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는 사람이 결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AI 시대의 인간은 기계에 밀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은 가치 창조를 해야 하는 존재예요. 아무거나 많이 하는 사람보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더 강해져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본질을 놓치면 헛수예요. 적게 해도 본질을 건드리면 진짜예요. 챕터 6 학습 속도가 생존 속도다. 결국 가치 창조의 의미는 여기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억지로 흉내내는 데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개인화된 방식으로 제공하는 데 있어요. 가치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데서 생기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생기거든요. 불편을 줄이고 시간을 아끼고 선택을 돕고 삶을 낫게 만드는 것. 그게 가치예요. AI는 이 가치 창조를 폭발적으로 확대해요. 이전에는 전문가 몇 명만 가능했던 일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이 더 빠르게 해낼 수 있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는 영상 한 편을 만들려면 작가, 영상 편집자, 디자이너, 내레이터가 다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AI를 잘 쓰는 사람 한 명이 그 모든 역할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어요. 이게 기회예요. 개인이 팀처럼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도구를 먼저 잡은 사람과 아직 옛 방식에 머무는 사람 사이에. 하지만 이 격차를 극복하는 길도 결국 하나예요. 배우는 것이에요.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적용하고 더 빨리 자신의 분야에 연결하는 것. 결국 학습 속도가 생존 속도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의 경쟁은 단순히 제품을 많이 만드는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개인화된 경험을 주느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정확하게 고객의 상황을 읽고 누가 더 빠르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안하느냐. 과거에는 일부 상위 고객만 누릴 수 있던 개인화가 이제는 더 넓게 퍼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겐 사치였던 것이 다른 누군가에겐 기본이 되는 시대. 그리고 그 시대를 여는 엔진이 AI예요. 챕터 7 태도가 먼저다. 근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풍요는 기술만으로 오지 않아요. 풍요는 태도에서 시작되거든요. 어떤 분들은 AI가 있어도 불평만 해요. 너무 복잡하다. 너무 빠르다. 나는 나이가 있다. 나는 적성이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은 다 핑계예요. 기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배우지 않겠다는 고집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그랬어요. 나는 버튼폰이 편해. 터치는 나한테 안 맞아. 근데 결국 다 쓰게 됐잖아요. AI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AI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물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하지? 내 일에 어떻게 붙이지? 내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지?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아요. 세상은 늘 질문하는 사람 편이었어요. 특히 변화의 시대에는 더 그렇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천재성도 아니고 완벽한 준비도 아니에요. 배우겠다는 결심이에요. 오늘 한 번 더 묻고 오늘 한 번 더 실험하고 오늘 한 번 더 고치겠다는 결심. 이자가 보이는 결심이 쌓이면 인생이 바뀌어요. 한 달을 1년처럼 사는 사람은 분명 달라져요. 남들은 같은 자리에 머무는 동안 그 사람은 여러 번의 버전업을 경험해요. 남들은 한 번 실패하고 멈추지만 그 사람은 실패를 데이터로 바꿔요. 남들은 AI를 구경만 하지만 그 사람은 AI와 대화해요. 남들은 미래를 걱정하지만 그 사람은 미래를 훈련해요. 이 차이가 1년 뒤에 엄청난 격차가 돼 있어요. 작은 결심의 반복이 그 격차를 만드는 거거든요. 챕터 8 AI와 함께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AI를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AI에게 일 시키는 사람이냐, AI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냐, 이 차이예요. 그저 문장 하나 뽑아내고 그림 하나 만들어내고 보고서 하나 정리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사람은 오래 못 가요. AI가 더 좋아질수록 그 사람의 역할은 점점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AI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고 판단의 질을 높이고 학습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사람은 달라요. 그 사람은 AI가 발전할수록 같이 성장해요. AI가 내 능력을 증폭시켜주는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책 한 권을 읽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읽고 끝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책의 핵심 내용을 AI에게 입력하고 이렇게 물어요. 이 책의 논리에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뭐야? 이 개념을 내 업무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저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시각은 어떤 게 있어? 이러면 책 한 권이 3배, 4배로 확장돼요. AI가 내 독서를 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AI와 함께 성장하는 방식이에요. AI는 그저 도구가 아니라 성장의 거울이고 가속기이며 때로는 엄한 스승이에요. 잘 쓰면 당신을 끌어올리고 못 쓰면 당신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니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 자체가 아니에요. 기술을 대하는 태도예요. 클로징 AI 시대의 진짜 승자.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AI 시대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의 실체를 드러내는 시대예요. 배우는 사람은 더 멀리 갑니다. 멈춘 사람은 더 빨리 사라집니다. 겸손한 사람은 더 빨리 성장합니다. 자존심만 큰 사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더 많은 문을 엽니다. 답만 외우는 사람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학생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AI를 선생님으로 삼을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AI는 당신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학습 속도를 시험하는 거대한 거울이에요. 그 거울 앞에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명함을 내려놓으세요. 1학년이 되세요. 질문하세요. 실험하세요. 피드백을 받으세요. 다시 고치세요. 한 달을 1년처럼 사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 시대의 속도에 밀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도를 이용해 더 멀리 가요. AI 시대의 승자는 기계를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에요. 배움을 멈추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부터 그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